여수 해안 2km 지점, 북한 잠수정으로 보이는 물체가 발견됐다. 육해 공군 합동으로 잠수정을 추격한 지 7시간. 잠수정은 해군의 함포 사격을 맞고 격침됐다. 그렇게 거제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지 3개월 후 150m 깊이에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북한 반잠수정이 드디어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저 150m에서의 선체 인양은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세계 기록은 98m, 150m는 인류 최초의 도전이고 첨단 기술의 개가였다. 거제도 남쪽 100km 해상, 북한 반잠수정 인양 작전은 청해진함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 실험 잠수는 해왔지만 수심 150m에서의 실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트 도착. 한번 해저로 내려가라. 랜턴을 비춰도 가시거리는 2m 안팎이다. 해저는 무거운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도 몸이 수평으로 눕혀질 만큼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드디어 반잠수정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반잠수정을 와이어로 묶어 단단히 연결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6시간. 몸을 짓누르는 바닷속의 압력과 지상에서보다 10배 이상 심한 체력 소모. 잠수정 인양은 온갖 신체적인 악조건과의 싸움이었다. 밑에 도착. 우리 해군이 잠수정 인양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세계는 그 성공을 의심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반잠수정. 당시 국내에서는 북한 침투의 확실한 증거물을 찾았다는 점에 흥분했다. 그러나 세계의 반응은 달랐다. 한국의 해군이 선체를 인양하는 심해 잠수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는 점에 주목했고 무엇보다 선체 인양 수심이 150m였다는 사실을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The salvage side, lifting the submarine, I think was a great achievement at that depth. I don't actually know how they undertook the lifting part of it. If they used lift bags or they had a crane barge or something, I don't know. But to lift the submarine from 150 meters to the surface is an achievement. And to do it safely is even better. 과연 어떻게 우리 해군이 세계 최고의 잠수 기술을 갖게 된 것일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수심 150m에서 선체를 인양한 기록의 주인공은 바로 해군 소속 해난 구조대 SSU다. 이곳에서는 연일 지옥 훈련이 계속된다. 하나, 둘, 셋. 올라와.
물속에서의 상황은 항상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들의 훈련 강도는 대한민국 군인 중 최고다. SSU 대원이 되기 위해서는 10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생들은 현역 해군이나 신병 가운데 지원자들로 구성된다. 입교해서 3주까지는 육상에서 강도 높은 체력 단련을 받고 그 후에는 해상에서의 수중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는다. 혹독한 10주 교육을 마치면 이들은 체력적으로 최상의 상태가 될 뿐 아니라 사회에 나가 활용할 수 있는 스킨스쿠버까지 익힐 수 있게 된다. SSU는 교육생을 선발하는 기준부터가 무척 까다롭다. 기초체력 평가는 물론 청력과 폐활량 등 1, 2차에 걸친 특수 신체 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훈련 중에도 교육생들은 잠수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가르는 가압 테스트를 수시로 받는다. 하자 5초 전.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면 우선 귀가 먹먹해진다. 그러면 손으로 코를 막고 귀로 공기를 내보내는 이른바 펌핑을 한다. 이런 가압에 적응이 안 되면 심해 잠수사가 되기 힘들다. 10주 과정에는 잠수 이론 역시 필수 과목이다. 스쿠바 이론, 탐색, 인양, 결색 등의 구조 이론을 완전히 익혀야 한다. 천천히 손에 환자 이마에 아까 얘기했죠. 이마에 손을 얹고 손바닥으로 눌러 머리를 뒤로 이래. 심해 잠수를 지향하는 이들에게 인명 구조는 가장 초보적인 훈련에 속한다. 훈련 과정 7주째부터는 매일 저녁 20km 구보 행군이 이어진다. 보통 군부대의 하루 일과는 저녁 5시면 끝나지만 SSU는 8시간 넘어서야 일과가 끝난다. SSU에 선발된 인원 가운데 10주간 교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하는 이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소위 지옥 훈련이라고 불리는 기초 체력 훈련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 SSU를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은 이러한 혹독한 훈련이 바탕이 됐다. SSU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사건 때다. 당시 단 한 구의 시체도 유실하지 않고 건져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SSU 대원들은 그 후 충주 유람선 화재 사고와 성수대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몸을 낚이지 않고 구조 작업을 벌였다. SSU가 창설된 것은 1950년. 하지만 SSU는 군함이나 잠수정 인양, 수중 장애물 제거 등 특수 임무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이들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닷속 경계다. 바닷속 경계 근무는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진다. 야간 잠수는 자칫하면 바닷속에서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잠수 경력 5, 6년 이상의 중사급 대원들이 투입된다. 출발! 야간 잠수가 펼쳐지는 동해는 각종 해류가 교차하는 곳이다. 그런 탓에 음파 탐지기 같은 첨단 장비로도 적국의 잠수함 통행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잠수사들의 야간 경계 근무가 불가피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방을 비춰도 온통 어둠뿐인 바닷속에서 이들이 의지하는 것은 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산소통 하나와 랜턴뿐. (2인 1조로) 움직이는 대원들은 끈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다. 혼자 있다 조류에 밀리면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근무를 서야 할 지점의 수심은 40m. 수심 40m의 특정한 바닷속을 지키는 것이다. 교육 과정이 중반에 접어들면 훈련 강도는 더욱 세진다. 교육생에 대한 훈련도 땅에서보다 물속에서 더 혹독하다. 맨몸으로 바다를 헤엄치는 것은 아직도 이들에겐 두려운 일이다. 3번, 13번, 입수 준비하여. 마스크 잡아. 입수. 그래 가면 너무 구전단대로 밀린다고 상대를 지금 2부도 쪽을 보고 들어가야 돼. 바다 한가운데다 훈련생들을 하나씩 떨궈 놓으면 이들은 온 힘을 다해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와야 한다. 훈련생들이 도착해야 하는 해안까지 거리는 약 5km. 이렇게 10주간의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몸무게가 평균 10kg 이상 줄어든다. 5km를 헤엄치려면 바닷속에서 6시간 동안을 쉼없이 움직여야 한다. 해안에 다다르면 완전히 지치고 때론 근육이 마비된다. 장거리 수영을 하고 나면 한동안은 온몸이 떨려 물 마시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그렇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교육이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훈련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탈락하는 교육생들도 그만큼 늘어난다. 체력과 정신력, 이론 성적들을 종합평가해서 거의 매주 서너 명 이상이 퇴교 조치된다. 이번엔 장거리 수영에서 낙오된 사람들 가운데 7명이 부대를 떠나게 됐다. 체력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수영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퇴교에 나가는.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아쉽습니다. 목소리 하고 싶었는데. 퇴교 조치된 훈련생들은 자신의 부대로 되돌아간다. 10주 과정을 마치는 훈련생이 단 1명뿐이라 해도 SSU는 선발 기준의 엄격함을 유지한다. 선발 기준은 곧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잣대이기 때문이다. 장거리 수영을 통과한 훈련생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닷속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해저 작업을 할 수 있는 실전 연습에 들어간다. 스쿠바의 경우 앞만 볼 수 있는 물안경을 쓰기 때문에 앞이나 뒤에서 닥치는 위험을 모를 때가 많다. 갑작스런 장비 고장으로 질식할 수도 있고 날카로운 물체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래서 스쿠버 훈련을 할 때는 끊임없이 위기 상황을 주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물속에서 용접과 절단하는 법까지 배우면 교육 과정은 끝이다. 그러나 10주 과정은 심해 잠수사가 되는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저희들이 10주 교육이 끝나고 실무 생활 1년 이후에 선임하사 정도 중사 계급에서부터 해름 이제 미킹가스 교육을 받고 이 다음에 바로 최고의 이제 교육인 포화잠수 약 한 10년 이상은 아마 걸릴 것 같습니다. 혹독한 훈련은 잠수를 위한 기본일 뿐 첨단 기술과 결합될 때만이 심해 잠수가 가능하다. 잠수는 어떤 장비를 장착했는가에 따라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의 깊이가 달라진다. 해녀처럼 오리발과 물안경만 착용하고 잠시 호흡을 멈춘 채 잠수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은 10m 정도다. 공기통을 메고 들어가는 스쿠버 다이빙의 경우 한계 수심은 40m. 40m 이상 더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때는 표면 공급 공기 잠수를 한다. 표면 공급 공기 잠수는 수심이 깊어지면서 생기는 호흡 곤란을 막기 위해 압축한 공기를 배와 연결된 헬멧 호스를 통해 넣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 공급 공기 잠수로도 해저로 들어갈 수 있는 수심의 깊이는 60m가 고작이다. 과연 인간의 잠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세계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해저 150m에서의 선체 인양을 SSU가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적정 0.45 가까이 떨어뜨릴 수 있는 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서 1m를 이번 인양 작전에 참여한 잠수사는 30여 명, 전부 10년 이상 된 베테랑급 정예 요원이다. 40분이 소요되겠습니다. 해군은 음파 탐지기인 소나를 이용해 반잠수정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위치를 알아냈다. 그 위치는 거제도 남쪽 100km 해상. 해군은 인양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해 잠수 구조정을 해저로 내려보냈다. 과연 소나가 알아낸 위치에 잠수정이 있는지, 해저의 조류 상태는 어떤지, 격침된 북한 잠수정은 어떤 모습으로 가라앉아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탐색정에는 카메라가 달려있어 여기서 찍힌 모습이 그대로 청해진함 작전지휘부에 모니터된다. 북한 반잠수정이 카메라에 잡혔다. 약간 회색 빛을 띤, 원래 시야는 없습니다만 DSLV 그 외부 라이트를 켜고 보니까 반잠수정이 눈에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 탐색을 해갖고 한 바퀴 잠수정 주위를 돌아보니까 한미 쪽에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잠수정이 확실하구나. HPR 컨택 141도, 거리 73. 해저에서 선체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모선인 청해진함을 자동으로 고정시켜주는 자동 하미 장치가 절대적이다. 그 원리는 위성으로 청해진함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여 현 위치를 유지하게 하고 함의 머리 부분과 뒷부분에 기준이 되는 소나를 해저면에 고정시킨 후 소나에서 되돌아오는 음파의 위치를 분석해 현재의 청해진함의 위치를 고정하는 것이다. SSU는 3월 1일부터 며칠 동안 파도가 높지 않고 해저의 조류도 약할 것이라는 기상 통보를 받았다. 우선 1차로 6명의 잠수사들이 선발됐다. 이들은 챔버라 불리는 밀폐된 격리실에서 먼저 가압 과정을 거친다.
심해 잠수의 필수 장비인 챔버에는 9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침대와 간단한 샤워실이 별도로 갖춰져 있다. 이곳에서 잠수사들은 수심 150m의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천천히 압력을 받게 된다. LC1 빕스 체크. LC1 감독. 하장. 알바 하장. 심해 잠수는 한마디로 바닷속 압력과의 전쟁이다. 수심 150m의 압력까지 가압하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가압을 할 경우 폐를 비롯해서 코와 귀를 잇는 곳, 뇌 앞부분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챔버 안의 잠수사들은 계속 펌핑을 하면서 높아지는 압력에 적응해야 한다. 수심 150m의 압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잠수사들이 받는 압력의 힘을 짐작해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해봤다. 불과 수심 5m의 압력이 주어졌을 뿐인데도 공이 찌그러지기 시작했다. 150m의 압력이 가해지자 공은 완전히 반으로 접혀졌다. 이번엔 제작진이 직접 챔버 안에 들어가 봤다. 수심 10m에 이르자 귀가 먹먹해지고 25m부터는 통증이 느껴졌다. 수심 150m면 16대기압이고 그것은 약 16kg의 압력에 해당된다. 전체 부위를 갖다가 16kg의 무게로 눌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때도 16kg, 움직일 때도 16kg, 각 부위마다 전부 다 16kg의 그 무게 가지고 누르고 사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16kg 들기도 무거운데 그거를 계속 몸쪽으로 누르고 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서 무서운 것은 질소에 의한 인체 조직의 손상이다. 공기의 80%를 차지하는 질소는 심해 잠수 시 응축돼 체내 곳곳에 퍼져 있다가 뇌를 비롯한 신경 조직들의 이상을 가져온다. 낮은 압력 속에서의 자극은 신경세포고리를 따라 전달된다. 하지만 압력이 높아지면 메시지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마치 술에 취한 것과 같은 현상을 일으킨다. 올챙이를 실린더에 넣고 그 움직임을 관찰해봤다. 정상적으로 헤엄치던 올챙이들에게 수심 100m의 압력을 가하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다. 50m 이상 수심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인체에 마취 현상을 일으킵니다. 잠수사가 마취 현상을 일으키면은 술이 마취된 상태에 아주 정신이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잠수사들은 챔버 안에서 이런 신체적 변화를 견디면서 가압에 적응하는 것이다. 챔버의 압력을 목표 수심에 따라 적당히 조절하면서 잠수사들의 안전을 24시간 체크하는 곳이 챔버 조정실이다. 조정실의 생환 지원사들은 헬륨, 산소가 적정하게 혼합돼 제대로 잠수사들에게 공급되고 있는지, 챔버 안의 압력이 가압이나 감압 표대로 오차 없이 주어지고 있는지 매 15분마다 체크한다. 100m 도착. 100m 통과는 바로 100m 수심에서의 압력과 똑같은 압력이 챔버 안에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조정실에서 수시로 챔버 안의 안전을 체크해도 위기 상황은 언제든 발생한다. 이런 비상시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면 곧바로 잠수사들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네.
일시원 메디칼락이 음식 들어왔습니다. 150m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가압 시간은 하루. 반대로 해저에서 올라오는 데 걸리는 감압은 5일 이상 걸린다. 그런 만큼 식사도 챔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높은 압력 때문에 맛을 거의 느낄 수가 없다. 그 씹을 때 그 맛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뭐 김치를 주면 뭐 고춧가루 섞였다, 뭐 젓갈을 넣었다 안 넣었다 이런 거를 금방 판가름이 가는데 저희들이 먹을 때는 그 이게 김치 맛인지 또는 이제 쌀을 씹을 때 아 이게 뭐 일반이다 정품이다 뭐 그것도 알 정도로 해야 되는데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음식이구나, 뭐 이거는 김치다, 뭐 이거는 밥이다. 잠수사들은 비디오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보낸다. 몸이 괴롭고 신경이 날카로워져 단순한 일이 아니면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이 들러세. 150m 통과. 150m. 마침내 150m에 도달했다. 이제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된다. 잠수사들이 잠수복으로 갈아입는 동안 이들을 해저로 운반할 인원 이송 장치가 가동된다. PTC로 이동. 챔버와 연결된 인원 이송 장치는 항상 챔버와 같은 압력을 유지한다. 잠수사들은 이 인원 이송 장치를 타고 실제 바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미 150m 수심에 맞는 가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인원 이송 장치의 하강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 챔버 안에서 가압 과정을 거친 잠수사들이 인원 이송 장치, 즉 PTC로 옮겨지면 PTC가 150m 해저로 내려간다. 잠수사들은 PTC 밖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그곳이 수심 150m 바닷속이다. 심해 잠수사들은 보통 3인 1조로 활동한다. 한 명은 PTC에 남아 수중 작업을 하는 두 사람의 잠수사를 돕는다. 각종 장비가 장착돼 무거운 잠수복에 헬멧 무게만 11.5kg. 여기에다 북한 잠수정을 묶을 30kg의 와이어를 짊어져야 한다. 한 10m쯤 내려갔을까 반 잠수정이 눈에 들어왔다. 선체 조정실 부근에는 북한군 시체 2구가 부패된 채로 누워 있었다. 반 잠수정을 처음에 딱 볼 때는 좀 흉측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물론 시야도 라이트를 끄면은 전혀 그냥 뭐 눈을 떠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한 상태인데 그 시커먼 데에서 그 흉측한 그거를 볼 때는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잠수사와 PTC는 생명줄로 연결돼 있다. 생명줄은 카메라, 혼합기체 투입, 통신, 수심 측정, 전원 공급, 체온 유지를 위한 온수 공급 호스들을 한데 뭉친 굵은 줄이다. 이 생명줄이 끊어지면 잠수사들은 목숨을 잃는다. 잠수정 인양을 위해 1차적으로 해야 할 작업은 잠수정의 머리 부분과 한미 부분을 돌아가며 와이어로 묶는 것이다. 그런데 포탄에 맞아 찢겨져 나간 반 잠수정 선체 곳곳이 워낙 날카로워 자칫 잘못하다간 잠수사들이 다치거나 생명줄이 손상될 위험이 컸다. 찢어진 부위가 너무 날카로워서 저도 이제 한번 내려가서 손 한번 비워본 적도 있는데 비일 때 당시에는 그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도 피 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작업을 다 끝나고 찬바에 들어왔을 때는 아 이거 언제 배웠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다가 뭐 다리라도 절단이 됐다든가 뭐 팔이라도 절단이 되면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게 상당히 겁이 났습니다. 한 번 잠수해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 정도. 5개 팀이 교대로 해저로 나가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조류가 세지기 시작했다. 하는 수 없이 마무리 작업 30%를 남겨둔 채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빈티지 도착. 저는 처음에 1차 팀에 들어갔을 때 100%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날씨 관계로 100% 성공을 못하고 거의 70%만 성공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곧 2차 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곧 들어가야 되니까. 조류가 잔잔해질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3월 15일 다시 2차 팀이 투입됐다. 이 차 팀에게 주어진 임무는 앞서 작업한 잠수정 결색이 튼튼한가를 확인하고 반잠수정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와이어를 단단히 연결시키는 것이다. 잠수사들이 들이마시는 혼합기체 중 헬륨은 몸속의 체온을 떨어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줄을 통해 70도 가까운 온수를 공급받지만 그래도 체온 손실은 어쩔 수 없다. 또한 높은 압력에 노출돼 있어 기억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육상에서 또 내려가기 전에 이제 위에서 감독관이 이제 지시를 한 10가지 하면 물속에 내려가서 2가지, 3가지 만약에 그 작업을 하면 많이 한다고 봅니다. 마무리 작업은 의외로 간단치 않았다. 잠수정 앞뒤로 묶어놓은 와이어를 크레인 후크로 연결시켜 기중기가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워낙 시야가 나빠 그 연결이 쉽지 않았다. (10분) 정도 작업을 하고 나선 잠시 동안 오그리고 있어야 했다. 전신의 근육이 뭉쳐서 갑자기 뻣뻣해지기 때문이다. 마침내 2차 팀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됐다. 빈티지 도착. 빈티지 도착. 북한의 반잠수정 인양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성공을 거둔 인간 승리다. SSEO가 포화 잠수 기술을 어렵게 도입해 실전에 응용한 지 4년 만의 일이다. 저희가 혼합기체 잠수를 배우기 위해서 정말 이 사정해가지고 해름가스 한번 마셔보려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근데 이제 지금은 오면은 우리한테 배우려고 하고 그네들이 더 오히려 훈련을 더 많이 하자 하고 요구할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미국을 능가하는 거죠. 미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 포화 잠수 기술을 알려달라는 우리 해군의 요구를 번번이 묵살해왔다.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끈질기게 포화 잠수 기술을 이전받고자 한 데는 잠수함 도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잠수정이나 함정이 침몰했을 경우 이를 구조 인양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선 포화 잠수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의 80%가 수심 300m 이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선진 해군처럼 잠수함도 지금 작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잠수함이나 또는 수상함들이 어떠한 그 사고를 당했을 때 가서 이제 저희가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m까지는 해야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80%를 이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화 잠수 기법이 도입된 거죠. 영국에 있는 에버딘 항은 포화 잠수의 메카로 알려진 곳이다. 신무영 소령도 지난 95년 이곳 에버딘에 있는 국립잠수학교에서 7주간 포화 잠수 교육을 받았다. 현재까지 SSU의 포화 잠수 기초 교육은 바로 이 잠수학교에서 전수받은 것이다. 국내에는 포화 잠수 시뮬레이터가 없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곳을 다녀간 SSU 대원들은 대략 30여 명. 바로 그들이 북한 반잠수정을 인양한 주인공들이다. 이곳에서 배운 기술을 단 한 번의 실전으로 성공시켰다는 점에 대해 학교 측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다. No, it used to be. On top up there. Yeah, we control the trunkins from I'm actually down here, playing with the actually, Navy at the right? moment. The different trunkins are on there. 영국에서 포화 잠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초기 SSU 대원들은 7주간 교육을 위해 2년 이상 영어 학습에만 매달려야 했다. 일단 우리 잠수사들이 해외로 교육을 가게 되면은 이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100%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We had difficulties in the language as the main difficulty, but after the initial week that they were here, the Korean Navy divers to understand more, and that's what they did. They were very good. They had a few of the team who understood, who picked it up quickly, told the other people what things were. So they worked as a team, which is very good. SSU는 지금 300m에 도전하고 있다. 300m 도착. 300m의 압력은 150m의 2배. 작업의 어려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웨이터 PTC야 너무 가까워. SSU는 매 순간 극한 상황과 전쟁을 치룬다. 인간 한계에 도전. 그러나 이들의 성공은 이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정신력과 이들의 기술과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곧 미래의 우리 국가 경쟁력,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바닷속 심해에서 빛을 찾는 이들, 어둠 속에서 미래를 여는 사람들. SSU가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